새벽 5시 아직 빛이 완전히 오르지 않은 거실에서 희진은 혼자 차가운 숨을 들이켰다. 창밖은 희뿌연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고 식탁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 식어가고 있었다. 어젯밤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귓가를 스쳤다. 며느리가 회사 좀 다닌다고 잘난 척이야? 너네 집안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 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미소 지었을 뿐이다. 그 미소는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사실 그녀의 친정은 재계 상위권에 드는 대기업 계열사였고 아버지는 외부 노출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영자였다. 그는 언제나 딸에게 말했다. 희진아, 넌 내 이름 하나로 살아야 한다. 재산은 내 인격을 가려버린다. 결혼한다면 신분은 밝히지 마라. 너 자신을 먼저 보여라. 그 말에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스스로 작은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으며 평범하게 살아갔다. 누구도 그녀가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남편 도연은 명문대 출신에다 스펙만 놓고 보면 반듯한 남자였다. 결혼 초반엔 다정했고 예의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는 조금씩 바뀌었다. 오늘도 야근해야 해. 일이 쌓여 있어.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늘었고 희진은 우연히 그의 코트에서 낯선 향수를 맡았다. 증거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괜한 의심 좀 하지 마. 피곤하게 왜 그래? 그 말투 속 차가운 무심함이 오히려 확신이 됐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 성격은 착한데 집안은 뭐 그냥 그래.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이런 집안에 시집 올 수도 없었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희진은 웃어 보였다. 웃음이 아니라 다짐에 가까운 표정으로. 시누이 역시 늘 트집을 잡았다. 음식간이 맞지 않는다며 희진의 옷차림이 싸 보인다며 친정 집안에 대해 은근히 묻고 떠봤다. 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해줄 이유가 없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집에서는 투명한 사람처럼 취급받았다. 도현은 시댁과 그녀 사이에서 단 한 번도 그녀 편을 든 적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침묵으로 시댁의 말에 힘을 실어줬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도현은 현관문을 3개 닫아버렸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며 툭 내뱉었다. 희진아, 내가 좀 나한테 맞춰 살면 안 돼? 괜히 일을 잘한다는 둥, 인정받는다는 둥 그런 소리 피곤해. 희진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하는 만큼 한 것뿐이야. 도현은 비웃었다. 별거 아냐? 넌 그냥 평범한 여자라고. 내 아내라는 자리면 충분해. 다른 꿈 꾸지 마. 그 순간 희진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가 모르는 세계가 그녀의 등 뒤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날 출근길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따님 아버님께서 상태가 조금 호전되셨습니다. 가족 모임은 이번 주는 미루기로 하셨고요. 혹시 남편분께는 말씀드려야 할까요? 희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가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을 때 눈빛은 고요했지만 차갑게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모든 민낯이 드러나리라는 걸. 지금 이 시기는 참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폭풍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희진아, 이제 곧 시작이야.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하지만 내겐 그 시작이 지옥의 문이 될 줄은 몰랐다. 나는 평범한 여자로 보였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 그런 나를 사랑한다 말하던 남자.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걸었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게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 결혼식 날 그의 어머니는 내게 차가운 눈길을 보냈다. 이 집 며느리라면 며느리답게 살아야지. 그 한마디에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닌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남편은 무심했고 시댁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밥상에 앉아도 대화는 나를 지나쳤고 명절이면 나만 일하고 나만 꾸중을 들었다. 그래도 참았다.
사랑이 언젠가 보답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의 차에서 떨어진 영수증 하나. 호텔 스위트룸 2인 숙박.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집안의 체면을 지켜주는 장식품이었다는 걸.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꺼져버린 듯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언젠가 이 집안이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나를 감추기 시작했다. 순한 며느리의 얼굴 뒤에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는 나를 숨겼다. 그들도 모른 채 그들의 집안이 의지하던 그 재단의 실소유주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결혼 후 나는 나 자신을 지우며 살았다. 이름도 직장도 배경도. 시댁은 내가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이라 믿었고 남편은 그 사실조차 관심이 없었다. 그는 늘 바빴다. 출근은 빠르고 귀가는 늦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소파에 널브러지고 나를 보는 눈빛엔 애정이 아닌 의무가 남아있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셔츠를 다려놓았다. 그게 사랑의 증거라 믿었다. 아니,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나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재계 10위 안에 드는 중견그룹 JH홀딩스의 유일한 상속자. 아버지가 세운 회사였고 내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온 7년의 세월이 있었다. 다만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는 말했다. 희진아, 내가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가 돈이 아닌 너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숨겼다. 신분도 재산도 내 진짜 이름 한희진도 버리고 서희진으로 결혼했다. 처음엔 괜찮았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편의 눈빛은 진심 같았으니까.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자 그는 변했다. 회식이라며 새벽에 들어오고 집안일엔 관심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게 돈도 없고 집안도 없으니 며느리답게 처신이나 잘해라 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나는 웃었다. 그저 미소로 대답했다.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내 직장 앞까지 찾아왔다. 회사 다닌다더니 겨우 이런 데야? 그녀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내 사무실엔 JH홀딩스 회장실에서 온 보고서가 놓였다. 내가 서명한 결제 서류 위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대표이사 한희진. 그 한 장의 문서가 내 존재를 증명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유일한 힘이었다. 나는 그날 일기장에 적었다. 진짜 나를 알게 될 때 그들의 세상은 뒤집히겠지. 그 후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착한 며느리로 더 순한 얼굴로 살아갔다. 그들이 함부로 대할수록 내 미소는 깊어졌다. 바보 같은 여자처럼 보여야 했으니까. 그래야 그들이 안심하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복잡해졌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 시어머니의 비웃음, 그리고 내가 숨겨온 진짜 삶.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고 또렷했다. 한희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나직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입에서 새어나오는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자존심이 깨어났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했지만 동시에 냉정한 계산이 필요한 곳이었다. 나는 다시 펜을 잡았다. 그리고 내 손끝에서 새로운 계약서가 완성됐다. JH홀딩스 건설 인수합병 추진. 그 회사는 우연히도 시댁의 주요 거래처였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쳤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유난히 짙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아무도 모르는 진짜 나의 게임이. 거울 앞에 선 나는 오래전의 나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사랑이 전부였다. 그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졌고 그의 손이 내 손끝에 닿기만 해도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의 나는 달랐다. 눈빛은 차갑고 미소는 얇았다.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흔적뿐이었다.
금이 간 거울처럼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깨져 있었다. 남편 도연은 요즘 더 바빴다. 아니, 바쁜 척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도 무표정했다. 내가 저녁을 차려놓아도 그는 휴대폰만 바라봤다. 그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향수 냄새, 낯선 립스틱 자국, 그리고 새로 바뀐 셔츠. 그는 이제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침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그의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말이 번갈아 울렸다.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여자가 뭘 믿고 사냐. 그 말이 마음속을 후벼 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였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나 자신을 감췄던 것이었다. 그러나 더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사랑이 깨진 자리엔 진실만 남는다.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봉인해 두었던 서류를 꺼냈다. 한희진명의 자산관리 현황. 금고의 열쇠가 손끝에서 반짝였다. 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봤다. 그 장면이 떠오를수록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생신상이 차려졌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나는 늘 그렇듯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다 시누이가 말했다. 오빠가 요즘 승진했다면서요? 역시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죠?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우리 아들이 회장님 눈에 들었지. 희진이도 복 받은 거야. 그 순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의미가 달랐다. 어머니, 저도 축하드려요. 그런데 이번에 JH홀딩스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내가 말하자 시누이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어디야? 듣도 보도 못한 회사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곧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식탁 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남편이 내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남편은 말했다.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지?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이제 알겠어? 난 늘 숨기고 있었어. 당신이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뿐이지.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손끝이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서서히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언젠가 터져나올 진실의 순간을 향해.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깨진 거울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였다. 금이 같지만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다. 그리고 그 금 사이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내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나로 살아가겠다고.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시댁의 냉대에도 남편의 무관심에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저 모든 걸 바라봤다. 마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이 집의 허세, 가식, 위선. 모두 내게는 데이터일 뿐이었다. 언젠가 다 써먹을 완벽한 증거들. 나는 매일 밤 노트북을 열었다. 잠든 남편 옆에서 조용히 계좌를 열고 서류를 정리했다. JH홀딩스 비밀 계좌에는 이미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투자 펀드로 옮겨졌다. 그 회사의 이름은 세림 컨설팅 시댁이 운영하는 하청업체 중 하나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소기업 같지만 실상은 내가 인수해 두었던 껍데기 회사였다. 그들이 매달 자랑하던 매출, 그 대부분이 내 손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은 모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가 돌아간다고 믿었다. 회식 자리에서 자랑하겠지. 우리 거래처 세림이 요즘 잘 나간다니까. 그 말이 내 귀엔 웃음으로 들렸다.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의 실소유주가 바로 나였으니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희진아, 이번에 내가 좀 도와야겠어.
남편 회사 거래처에 자금이 묶였대. 나는 모르는 척 물었다. 얼마나요? 한 5억 정도 된대. 그 말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제가 알아볼게요. 혹시 회사 이름이 세림 컨설팅인가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어쩌다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어둠 속에 빌딩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마다 내가 쥔 지분이 있었다. 이 도시는 내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시댁은 내가 가진 것을 모른다. 그래서 더욱 오만했고 나를 깔보았다.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시하던 며느리가 그들의 회사 생명을 쥔 손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잔액 1284억. 숫자는 차가웠지만 그 속엔 지난 시간의 눈물이 담겨 있었다.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힘을 배웠다. 돈이 아니라 통제의 힘. 그리고 그 힘은 복수보다 달콤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무심히 말했다. 희진아, 이번 달 생활비 좀 줄게.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니까 절약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가 방을 나가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가 나를 가르치는 척 할 때마다 나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커피 향이 퍼지는 주방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집안 사람들은 평생 돈의 냄새에 익숙하면서도 진짜 부의 무게는 모른다. 돈이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걸, 그리고 그 흐름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일정표를 정리했다. 다음 주 세림 컨설팅의 주식 일부를 매각한다. 그 결과 도현의 회사와 시댁이 의존하던 주요 자금줄이 끊길 것이다. 그때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놀람, 당황, 그리고 깨달음. 그 모든 표정이 나의 복수였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새벽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리고 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곧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 그날 밤 희진은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비쳐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은 아직 덜 정리된 채였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도현이 예전에 서류를 숨겨두던 자리였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청운개발 투자 명세서가 들어있었다.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한태식 회장. 희진의 친부. 그녀는 숨을 멈췄다. 도현은 결혼 내내 그녀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걸 몰랐다. 그녀는 일부러 감췄다. 사랑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것, 이름,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을 원했다. 그러나 도현은 그 사랑을 시험하듯 무너뜨렸다. 시댁의 멸시를 묵묵히 견디던 날들, 돈도 배경도 없는 며느리라며 조롱하던 시어머니의 말이 이제 와선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닫았다. 이젠 숨길 이유도 감출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카톡 아이콘을 눌렀다. 청운개발 비서실 장비서.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자료 모두 정리해요. 내일 이사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다. 다음 날 청운그룹 본사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하게 비쳤다. 검은 정장 차림의 희진이 들어서자 모두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태식 회장의 장녀 한희진 이사님 참석하십니다. 장비서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르며 울렸다. 회의실 공기가 단숨에 바뀌었다. 그 자리에 도현의 이름도 있었다. 그는 다른 계열사의 협력사 대표로 초청돼 있었다. 희진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자리에 앉았다. 냉정하고 단정했다. 도현은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알겠어요? 짧은 한마디가 공기처럼 흘렀다.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 당신이 버린 여자가 사실은 당신이 평생 부러워하던 세계에 있었다는 걸.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의가 있었다. 희진은 그를 스쳐 지나 문을 나섰다. 긴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사랑에 매달리던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그늘에 머물지 않을 사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아버지. 그녀는 천천히 통화를 받았다. 이제 됐다. 잘했다. 짧은 말 한마디에 희진은 미소를 지었다. 긴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진짜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끼며 이혼이 확정된 지 2달.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늙어 있었다. 회사에서는 그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잇따라 실패했다. 윤서와의 관계도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그가 기댔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다. 대기업 과장이란 타이틀도,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텅 빈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속 사직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깜빡였다. 도 과장, 이번 일로 회장님이 많이 실망하셨답니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은 냉정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제까지 인사를 건네던 후배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권력이 아닌 신뢰가 사람을 지탱한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니 불이 꺼진 거실이 낯설게 보였다. 희진이 떠난 자리엔 아직도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2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는 그 웃음을 짓밟았다. 믿음을 무시했고 사랑을 버렸다. 손에 쥔 술잔이 덜덜 떨렸다. 희진아, 미안해.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그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축축한 거리, 젖은 신호등 불빛, 쓸쓸한 코트 자락이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밀었다. 잔액이 부족하십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제 진짜 끝났군요. 그날 밤 그는 낡은 주소록을 뒤져 희진의 번호를 찾았다. 몇 번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희진아,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짧은 침묵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죠?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내일 오후 5시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로 오세요. 다음 날 카페 한쪽 자리에서 그는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희진이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은 코트를 걸친 그녀의 눈빛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잘 지냈어요? 그녀의 물음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모든 걸 잃었어.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잃은 게 아니라 당신이 버린 거예요. 사랑도 믿음도 나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희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마주해야죠. 남의 시선 말고 진짜 자기 모습으로.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녀는 카페 문을 나섰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제야 알았다.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랑을 감당할 자격을 잃었다는 걸. 카페 밖 희진은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눈을 감자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거쳐갔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갔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오후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고 그녀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자유로웠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희진은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을 닫았다. 그 문 너머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과 모욕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문을 다시 열지 않기로 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쳤다. 테이블 위엔 새로운 명함이 놓여 있었다. 가죽 HJ홀딩스 대표이사 정희진. 그 이름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숨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혼 후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 손을 떼어야 했던 자리였다. 그들은 늘 말했다. 그 집은 예전에 잘 나갔대. 지금은 그냥 망한 집이지. 그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보다 증명이 더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혼 후 6개월 그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직원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그녀가 처음 입을 열던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 회사는 다시 세워집니다. 단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가 쫓겨나듯 떠났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마주했다. 시어머니의 냉소, 시누이의 비웃음, 남편의 외도. 그 모든 장면이 스쳐갔지만 이제는 미움보다 연민이 앞섰다.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박돼 있었던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노트를 덮었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자신에게 주는 자유뿐이었다. 며칠 후 희진은 한 통의 초대장을 받았다. 도현의 어머니 회가변. 흰색 봉투 속에는 이름 없는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젠 피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고요히 웃었다. 그래,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도 되겠지. 행사장 안은 화려했다. 시댁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희진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웃음은 한순간에 멎었다. 그녀의 옆에는 노련한 비서가 따라오고 있었다. 비서가 명함을 내밀었다. 어죽 HJ홀딩스 정희진 대표님이십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희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누이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훑었다. 회사 이름이 HJ홀딩스라고요? 그게 혹시...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친정에서 운영하던 기업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끌고 있죠. 주변이 술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그녀의 이름이 이제는 무기가 아닌 자존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희진아, 넌 우리를 속였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건 분노가 아니라 공허였다. 희진은 담담히 대답했다. 아니요, 제가 감춘 건 제 신분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어요. 그걸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행사장을 나섰다. 그 뒷모습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바람이 불었다.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며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선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편히 잠이 들었다. 회가변이 있던 다음 날 여러 장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재벌가 행사장에 나타난 의문의 여성 CEO. 기사 제목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그날의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자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HJ홀딩스 한희진.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사라졌던 그 재벌가의 무남 동료가 바로 그 여자였다는 사실을. 시댁 사람들은 경악했다. 도현의 어머니는 연신 전화를 걸어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거절되자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시누이는 울분을 터뜨렸다. 다 엄마 탓이야. 며느리한테 그렇게 굴지 말았어야지.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들의 이름으로 등록된 계좌는 모두 마이너스였다. 누군가 천천히 정확히 그들의 발밑을 파내린 것이었다. 도현은 본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무너진 뒤였다. 테이블 위엔 독촉장과 해고 통보서가 뒤엉켜 있었다. 그는 멍하니 한 장의 신문을 바라봤다. HJ홀딩스 글로벌 투자사와 협약 체결. 그 기사 속 사진 한가운데 희진이 있었다. 예전엔 자신을 올려다보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나만 바보였군.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한희진 대표님께서 잠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한희진. 네. 내일 오후 2시 HJ홀딩스 본사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왜 자신을 부르는 걸까? 다음 날 그는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짝이는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다. 유리병 너머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 몇 명은 그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다. 리셉션에서 안내를 받던 그는 한 대표님께서 회의 중이시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짧은 기다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되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짙은 회색 수트를 입은 그녀는 예전의 희진이 아니었다. 한층 단단해진 눈빛, 그리고 미묘한 미소. 오랜만이에요, 도현 씨.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 오랜만이야. 그날 이후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상처를 넘은 사람이 가진 여유가 있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그랬죠. 넌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이제 돌려드릴게요. 당신이 나 없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해봐요. 그의 눈가가 흔들렸다. 희진아, 그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그걸 이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당신을 벌주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나 자신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잔잔했다.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끝낸 게 아니라 복수의 이유조차 버린 사람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뒤돌았다. 이제 가요. 이 방은 더 이상 당신 자리가 아니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희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폐허 위에서 피어난 완전한 미소였다.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희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회색빛이 천천히 깔렸다. 늘 새벽을 버티게 해주던 커피 향도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저 지난 시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조용한 순간이었다. 비서는 정리된 문서를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대표님,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도현 씨가 마지막으로 전달해달라던 봉투도 있습니다. 희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봉투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마지막 인사. 특별하지도 무겁지도 않은 말이었다. 희진은 봉투를 열지도 않았다. 이미 끝났던 일에 감정을 더할 이유가 없었다. 오전 9시 이사회가 시작됐다. 새로운 계열사 합병, 해외 프로젝트 승인, 신규 투자의 방향성. 수많은 표와 숫자가 오갔지만 희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오직 HJ홀딩스 대표만이 존재했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모두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한때 자신을 하찮게 여기던 세계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점심 무렵 그녀는 잠시 건물 옥상으로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풍경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이곳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들, 그 속에서 부서지고 다시 서야 했던 순간들이 손끝에서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복수도 미련도 연민도 남기지 않았다. 이미 모든 감정의 잔해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혔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대표님, 도현 씨가 방금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희진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더 이상 듣고 싶은 말도 붙잡아야 할 의미도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이미 문이 닫힌 방과 같았다.
더 이상 돌아갈 길도 확인할 이유도 없었다. 오후 3시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 보관실을 찾았다. 오래된 금고를 열자 노트 한 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생전에 써두었던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다. 내게 상처를 남기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고요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 두고 갔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사무실 문을 닫으며 희진은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복도를 걸었다. 새로 지은 본사 건물의 복도는 길고도 조용했다. 문 하나를 지나칠 때마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천천히 옅어지는 듯 했다. 복도 끝 대표실이라는 금박 글자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희진은 손을 댔다가 잠시 멈췄다. 오늘은 이 문을 닫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과거가 이 문 안에서 끝났고 미래는 이 문 밖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딱!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복도에 울렸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명확한 결말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무너진 집도 무너진 관계도 무너진 사랑도 모두 그 문 안에 남겨두었다. 더 이상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희진은 고요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버려진 어둠 뒤로 새벽빛 같은 새로운 하루가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미래가 이제 막 열린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